그래서 요소 투입 위주의 경제 성장 모델, 또 4대강 사업 등으로 오히려 저탄소 녹색 경제와는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 석유 가스의 자주 개발을 현재 4.2%에서 앞으로 2030년까지 40%로 확대하고, 원자력을 지금 현재 26%에서 41%로 확대 나가고, 거꾸로 신재생에너지는 2030년 11%를 목표함으로써 재생에너지에 대한 정책 의지가 거의 없다. 따라서 이게 방향이 저탄소 녹색과는 전 거꾸로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뉴민주당은 더 이상 이렇게 지속될 수 없는 경제체제가 한반도와 지구촌을 구하기엔 새로운 체제에 맞지 않다. 따라서 우리는 화석연료에 기반한 그 경제 시스템 최대한 빨리 지속 가능한, 또 분산적인, 또 재생 가능한 에너지 자원을 주로 한 그런 모형으로 녹색 경제로 전환해 나가려고 한다. 그래서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 방향을, 지금 브랜드를 발표하기 전에 큰 정책의 방향을 얘기한다면, 첫째는 공급 중심의 자원 정책을 수요 관리로 바꾸겠다. 물 사용량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세계 평균의 2.5배, 에너지 소비 증가율도 세계 9위. 이걸 공급 중심만 계속 맞춰 나가게 되면 에너지 위기와 기후변화 시대에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거죠. 두 번째는 건설 투자 비중을 대폭 줄여야겠다. 그런 재정개혁을 해야 된다. 또 70년대, 80년대 만들어진 여러 가지 공공기관, 개발공사 이런 게 있어요. 이것은 개발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관들입니다. 이 기능을 이제 공급 중심에서 인프라 중심으로, 인프라 관리 중심으로 바꿔나가자. 또 세 번째는 녹색 경제로 전환하자. 재생에너지 산업을 성장 동력으로 육성해 나가자. 그렇게 나가기 위해서는 원자력이나 해외의 자원 개발에만 역점 둘 게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를 확대해 나가고, 분산형, 또 지역 자립의 형태로 에너지를 바꿔나가자. 마지막으로 지속가능한 농업, 과도한 농약이라든지 과도한 비료 사용, 이걸 좀 줄여간 친환경으로 가보자. 이와 같은 방향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7개의 브랜드 정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브랜드는 역시 대운하를 위한 4대강 사업. 이 안에는 우리가 강을 살리는 사업으로 바꿔나가야 된다. 4대강 사업에서 하고 있는 물 확보 공급 정책, 이거 실질적으로 물이 부족한 지역은 지금 외면한 정책이고, 수질 악화, 또 생태 파괴적 이런 사업을 어떻게 바꿔야겠느냐 정책 과제를 보시면, 홍수 피해, 수질 악화, 물 부족 개선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역에 투자한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어디가 실질적으로 지금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건지. 그 다음에는 댐 중심의 수자원 공급이 아닌 상수도 누수유 제고, 또 대체 용수원을 확보한다. 그래서 작년 물 부족에 대비해서 하수 처리양 방류수를 재이용한다라든지, 빗물을 활용한다라든지, 중수도를 사용한다라든지 이런 수요관리 정책을 추진한다. 특히 빗물 관리에 있어서 우리가 새로운 빗물 관리 정책을 좀 생각해야 된다. 빗물 관리야말로 모든 수자원의 근본입니다. 홍수나 가뭄 등 물 부족, 물 문제의 근본 원인은 우리나라 강수가 집중이 된다. 최근에 와서 강수가 집중되어 있고, 또 물의 부족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물 관리를 잘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지금처럼 땅에 떨어진 물을 하천으로 보내서 그 하천에서 근처에 몇 개의 큰 댐이나 있는 시설을 설치해서 집중 관리하는 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하천으로 가기 전에 소규모의 많은 저류시설을 설치해서 분산형으로 빗물이 떨어진 자리 근처에서 관리하면 수질 오염도 훨씬 적습니다. 그래서 빗물 관리에 이것을 레인시티라는 개념을 선진국에서 많이 쓰고 있어요. 레인시티, 빗물 중심으로 물 관리해 나가는. 그래서 빗물에 대한 새로운 빗물 관리 정책을 우리가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 강이 아닌 사람에게 투자한다. 이 4대강 사업에 들어가는 돈을
교육복지, 또 보육, 일자리 등 산업에 대한 투자로 전환을 하자 하는 것은 이제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두 번째 브랜드는 환경과 삶의 질을 고려한 지속 가능한 성장. 이게 말하자면 녹색 성장의 개념입니다.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진하자. 우리나라의 지금 공간 계획은 개발 계획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이. 그래서 개발을 중심에 놓고 환경 문제를 부차적으로 고려하는 체계인데, 이런 형태는 개발도상 단계에 맞는 방식이지, 우리나라처럼 이미 일정 수준 이상의 사회 기반 시설이 확보된 상태에서는 이제는 바꿔야 된다. 과거 개발 방식과는 다른 스마트 성장, 스마트 그로스, 녹색 성장으로 바꿔나가야 된다. 그 내용은 정책 과정에 나와 있는 겁니다. 우선 친환경 예산을 높여나가자. 선진국 수준으로. 지금 GDP의 0.5% 정도인데 지금 선진국 경우에 OECD 국가의 경우에 전부 1%가 넘습니다. 적어도 2배 이상 수준으로 늘려나가자. 또 현행 국토계획 체계를 환경계획 중심으로 정비해 나가자. 지금 최상의 우리나라의 국토계획이 국토종합계획입니다. 이 계획을 개발 중심에서 환경종합계획으로 대처를 해 나갈 시점에 와 있다. 또 그 외에 SOC 공급을 위한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자. 그래서 무분별하게 SOC가 공급되는 비효율, 낭비를 근원적으로 찾아나가자. 그러기 위해서 예타, 예비타랑 조사제도를 대폭 강화해 나가자. 내용을 생략하겠습니다. 세 번째 브랜드는 2020년까지 환경을 살리는 일자리, 그러니까 그린잡이죠. 그린잡 50만 개를 창출해 나가자. 이렇게 해서 성장의 한계에 대한 고민, 또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해법을 찾기 위해서 만들어낸 게 지금 그린잡입니다. 정책 과제를 보시면 우선 환경 일자리 촉진 전담기구를 만들자. 그래서 그린잡의 형태가 예시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재생 가능 에너지 산업 분야라든지 주택 단열 분야라든지 유기농업 분야라든지 숲가꾸기 분야라든지 자연환경 안내원, 에코 가이드, 또 숲 해설사, 하천 생태 가이드 뭐 이런 쪽에 한 50만 개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자. 네 번째 브랜드,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저소득 주택의 에너지 효율화 집수리 지원 프로그램. 이거 상당히 말이 긴데요. Weatherization Assistance Program, WAP. 이건 미국에서 아주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초생활 대상자 또는 차상위계층, 저소득층 주택에 대해서 집을 가서 고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에도 일자리가 상당히 만들어질 수 있다. 이 부분은 이 다음에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브랜드가 녹색 주택 300만 호 시대를 들어가자. 우리나라 주택이 한 1,400만 호예요. 전체 주택이. 우리나라 주택의 1,400만 호 중에서 창문, 벽, 지붕의 단열 능력, 단열만 시설만 향상시켜도 냉난방 에너지 소비를 3분의 1 이하로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보다. 그래서 정책 과제를 보시면 녹색 주택 300만 호를 건설하자. 그래서 신규 주택의 250만 호, 또 기존 주택 50만 호를 녹색 주택으로 전환해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10% 이상 감축시킬 수 있다.